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구에 관련된 예언들과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손가치 제3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짧게 그 키워드를 쳐드리면서 하려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지구에 관련된 많은 예언들이 있죠. 에드거 케이시, 노스트라다무스, 타너스님 이런 대표적인 유명하신 분들 외에도 많은 예언을 하신 분들이 영성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국가적으로 나라가 또는 세계적으로 세계 정세가 불안하거나 시끄럽거나 지금 예를 들어서 전쟁이나 뭐 팬데믹 그리고 자연재해로 보여지는 기후적인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팬데믹에 이어서 백신 그리고 그 외에도 경기 침체 이 모든 것이 다 큰 요소가 되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나 불안함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나 걱정, 불안이 자주 올라올 때에는 지구의 예언서라든지 예언 영상이라든지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구 관련된 예언을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갖거나 좀 더 찾아보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걱정이 자극이 되니까 어떤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예언들을 보면서 뭔가 안심하고 싶고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언들을 저는 100% 믿을 수 없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먼저 100% 고정된 미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각각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 안에는 신성한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자유의지. 그렇죠.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는데 100% 고정된 미래가 있고 예언들이 다 맞다면 우리는 이런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내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어디로 갈지에 따라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다 달라지겠죠. 내가 산으로 가면 초록초록 나뭇잎들, 시원한 상쾌한 공기,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을 즐길 것이고 바다로 가면 파도 소리, 갈매기, 모래의 촉감,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다 바뀌게 되죠. 이런 작은 결정 하나, 우리가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오늘 뭘 입을지, 오늘 감사할지, 불평할지, 이런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자유의지가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그쵸? 공감하시죠? 자, 그러면 좀 더 큰 결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큰 결정,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할지. 그쵸? 내가 태어나서
노력을 해서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직업은 꼭 하나뿐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쵸? 좀 더 몸을 쓰는 일, 좀 더 머리를 쓰는 일, 좀 더 정신을 쓰는 일, 좀 더 영혼을 쓰는 일, 다 다르고 내가 좀 더 적성에 맞는 일을 찾더라도 예를 들어서 손재주가 좋으신 분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겠죠. 직업, 어떤 일을 할지, 뭐 여행, 어느 나라로 갈지, 이사, 또 뭐 결혼이나 이혼, 친구 관계 등등 이런 큰 결정들은 뭐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 결정에 의해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살아오시는 여러 체험들을 통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러한 크고 작은 수많은 결정의 연속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성한 자유의지를 갖고 순간순간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그 결정들에 의해서 미래가 완전히 다른 체험들로 채워지는데 어떻게 고정된 미래에 대한 예언이 100%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라리 예언을 보시거나 예언서를 보실 때, 영상을 보실 때 그냥 재미삼아, 참고삼아, 뭐 좀 보러 가시는 분들처럼 그냥 참고하시고 재미있게 보시는 건 좋아요. 근데 의지하거나 맹신하지 말자. 의지하거나 맹신하면 우리가 순간순간에 내 소중한 에너지, 내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자유의지를 거기에 뺏겨버리게 되겠죠. 그 중요성, 그 에너지의 힘을 내 중심에 잘 잡아야 하는데 외부적인 것에 뺏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그리고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어떤 여건,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나의 내면의 힘을 키우자. 자아 성찰, 그리고 정화, 내면의 치유, 그리고 저도 독서 모임이나 강독 모임이나 명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그룹으로 하는 공동 명상이나 독서 모임, 공동의 힘,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서로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집단에 들어가서 같이 하시면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방향성이 같은 분들과 같이 하시면 더 큰 시너지를 누리실 수가 있죠. 특히 공동 명상 같은 경우는 그 힘이 입증이 됐죠.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명상을 했을 때 테러가 훅 줄어든 것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소스피리드라든지 이런 책들에 나와 있습니다. 뭐 김사훈 저자님의 책들도 좋고요. 소스피리드 좋고요. 그렉 브레이드님의 책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이런 좀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이 실려있는 책들을 추천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이나 뭐 이런 책 프로를 굳이 중독적으로 보시는 시간에 차라리 자아성찰, 정화, 내면의 치유, 공동명상, 독서 모임 이런 것들 또는 자연과의 교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행 또는 뭐 치유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더 힘과 에너지,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하다 보니까 제3의는 이야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내가 더 정화하고 치유하고 비워내고 내 몸에 내 무의식에 다양한 관념들, 판단들, 믿음들, 프로그램들을 정화하면 정화할수록 텅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는 쿤달리니 각성이라고 하죠. 차크라 그리고 그 눈과 눈 사이 미간, 영안, 제3의 눈 점점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의 눈이 깨어나거나 영안이 트이거나 차크라, 쿤달리니 각성이 일어나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다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 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오랜만에 복습 겸
오늘 이렇게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손가치 활성화, 자기 내면의 치유와 자기 성찰, 정화가 결국 이런 어떤 삶의 다른 경험들을 불러와요.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3의 눈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은 뭐 영혼의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에너지를 보는 영안이라고 느껴주시면 되고, 영혼의 눈이, 영안이 뜨일수록, 꾼드레니 각성이 될수록, 차크라가 균형을 맞출수록, 정화될수록, 우리는, 먼저 위에 거 제가 지울게요. 네. 몇 가지 증상들, 제가 알기 쉬운 증상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중요하게 여겼던 외부적인 요소들, 뭐 물질적인 것들, 외부의 평가, 인정, 사회적인 뭐 명예, 권위, 권력, 이런 것들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사실 별로 중요하게 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식이 확장되고 내 영혼이 진화되고 의식이 성장할수록 내 가치관은 바뀌어갑니다. 오히려 나는 더 비워내고 싶고 더 깨어나고 싶고 더 정화하고 싶고 더 확장되고 싶지, 더 많은 돈을 모으거나 더 많이 외부에서 인정받거나 더 많이 집착하는 것들을 모으고 싶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사람들, 친구들, 연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 수준이나 주파수라고 하죠. 주파수 진동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전에 만나던 사람들하고는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만나도 서로 불편해지고 서로 할 말이 없어지고 서로서로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찾는 음식도 달라지고 또 술도 안 마시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거는 제가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음식도 바뀌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만나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정화하실수록 자꾸 친구들하고 멀어져요. 자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가족들하고도 잘 소통이 안 돼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그냥 그런 현상들도 좀 자연스럽고 당연한 변화의 흐름으로 조금 더 초연하게 바라봐 주시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나의 감정들, 나의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시면서 아, 내가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내가 뭔가 좀 혼란스럽고 외롭기도 하구나. 그렇게 있는 그대로 그 감정들을 만나주고 계속 같이 어떤 판단이나 통제 없이 같이 있어주고 느껴주고 그렇게 해서 감정들을 정화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죠. 음식이 바뀝니다.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내가 먹는 음식. 제가 1번도 체험을 했고 2번도 체험을 했고 제 체험만 바탕으로 다 공유를 드릴게요. 책에서 보는 지식은 그냥 머리에서 맴돌다가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정말 자기가 체험을 한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는 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 의문이 들지 않고 진정으로 체험을 한 것은 누군가에게 언어로 설명해 주기는 힘들지라도 강력한 자기만의 느낌이 있죠. 그것을 에너지적으로 꼭 표현하지 않더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먹는 음식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에 해로운 음식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돼요. 좀 더 자연식, 그리고 좀 더 신선한 야채나 과일 위주의 음식, 선식, 그런 것들이 억지로 몸에 좋다더라, 이렇게 먹으면 좋대, 샐러드가 좋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일반처럼. 그러니까 나는 굳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애써서 노력하는 거는 마음이죠. 마음. 애쓰는 마음. 애쓰는 마음은 부자연스럽고 깨어남이나 제3의 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라든지 뭐 구운 고기라든지 뭐 많죠. 뭐 수돗물, 술, 담배, 또 요즘에는 마약까지 이렇게 많이 뉴스에 등장을 하는데 마약은 당연히 뭐 마약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특히나 저는 원래도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인데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리거나 하다 보면 20대 때는 조금씩 먹긴 했죠. 맥주나 와인 같은 거. 그런데 이게 정말 한 모금도 안 먹게 돼요. 그냥 정말 한 모금도 안 먹은 지가 거의 5년 넘은 것 같아요. 거의 6, 7년?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좋지 않은 음식이지만 꼭 먹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누군가가 고마워서 그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을 버리면 그 사람의 정성과 사랑을 생각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많은 자연의 생명들이 선물을 주고 흙과 태양과 물과 공기가 모든 원소들이 다 어우러져서 생명력을 가진 그 음식이 나에게 왔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나에게 왔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식 위주가 되고 음식이 바뀌고 몸에 좋지 않은 거는 그냥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따로 또 영상을 만들었긴 한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직관이나 영감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1, 2번, 2번과 연결되는 맥락이 있는데요. 그냥 알게 됩니다. 그냥 알게 된다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느껴져요. 저처럼 원래 그렇게 엠패스로 태어나신 분들도 많죠. 엠패스 영상도 많이 올렸고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엠패스가 아니신 분들도 제3의 눈이 뜨일수록 깨어날수록 영감이 찾아오는 시기가 더 많아지고 직관이 더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내 직관일까? 영감일까? 에고의 목소리일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에서 직관이 갑자기 찾아와요. 영감이 갑자기 직관이 그 많은 천재들과 천재 작곡가, 음악가, 뭐 화가, 뭐 작가, 발명가 이런 분들이 갑자기 영감이 와서 발명을 하고 작품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쓰고 해리포터의 작가도 글을 기차에서 갑자기 영감이 와서 그 작품을 쓰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주의 근원에 높은 차원의 그런 아이디어가 훅 들어오는 거죠. 나를 타고. 그런 걸 바로 나의 높은 상위자나 나의 영혼 또는 뭐 상위의 존재들이 나에게 주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영감. 왠지 여기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것들. 많이들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와 관련해서 공감 능력이라든지 치유 능력이 좋아지겠죠. 덩달아서. 그쵸?
그래서 나는 완전 좌뇌형이에요. 완전 T예요, T. 워낙 많은 분들이 MBTI 얘기를 하셔서 완전 T예요. 전혀 F 기질이 없어요. 이런 분들도 치유하고 정화하고 깨어나실수록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불변하는 건 없죠. 모든 건 매 순간 조금씩이나마 매 순간 변화하고 그 변화에 내가 얼마나 활짝 열린 마음으로 문이 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자기를 근원의 신석에 내맡길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공감 능력, 치유 능력, 내맡김의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어떻게 이런 거를 치유해야지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명상하고 좋은 음식 먹고 고요하게 성찰하고 그런 것만으로도 내가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치유 에너지 전달해 줄 수 있고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 괴로워요 아파요 고민 얘기를 하면 경청해 줄 수 있고 그 경청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치유가 되고 나에게도 치유가 되고 그래서 저도 세션이나 상담을 할 때 그냥 정말 내 의지로 이 사람이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더 안 되고 오히려 나를 텅 비우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말을 완전히 경청하고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공감해 줄 때 그냥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하면 거기서 치유 에너지가 그 사람과 나를 동시에 치유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네 번째, 감정적인 반응이 줄어듭니다. 아니면 아예 없어집니다. 감정적으로 감정에 휩쓸려 가거나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내가 나 질투나 나 외로워 나 슬퍼 부럽다 화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감정을 표현을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막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질투에 끌어오르고 분노하고 아니면 집착하고 그렇게 했다는 어떤 무의식 패턴이 있음에도 몰랐다면 내가 의식적으로 알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안전한 범위 내에서 슬픔을 표현한다든지 알아차리고 지켜보면서 부러움을 질투를 느껴주면서 그걸 안전한 방법의 테두리 안에서 표현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영한 제3의 차크라 쿤달리니가 각성될수록 무의식적인 반응은 없어지고 의식적인 선택, 의식적인 표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인지라 어떻게 가끔씩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기도 하고 그러나 금방 돌아와요. 금방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금방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게 줄어들어요. 점점 이게 이 정도의 범위였다면 또 이 정도로 또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없는 상태까지.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각성 쿤달리니 각성 제3의 눈이 깨어날수록 일상적으로 여러분 느끼실 수 있는 증상들을 알기 쉽게 몇 가지 공유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23분이 넘어갔고 많이 시끄러워요 요즘에. 제가 멤버 영상으로 비공개 영상으로 멤버용 영상으로 조심스러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올려드린 영상이 최근에 있는데 그 영상에 보면 할리우드라든지 연예계 그리고 그림자 정부 연결되어서 어둠의 세력이 정말 지금까지 사람들을 깨어나지 않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랬던 어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할리우드에 숨겨져 있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날 것이다, 드러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실제로 지금 너무나 많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죠.
디디 사건, 디디 아시죠? 퍼프데디의 디디가 정말 그런 어떤 연예계에서 많은 셀러브리티들을 모아서 초호화 파티를 하고 거기에서 성착취, 정말 많은 피해자들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드러나면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그림자 세력, 그림자 정부 그런 것들까지 이제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고 더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빛의 영향을 더 많이, 더 널리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떤 용기를 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각자 역할이나 맡은 그런 어떤 거창하진 않지만 거창하게 표현을 하자면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임무? 타고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미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뭔지 기억해내는 과정이 계실 건데 그냥 나는 좀 두렵다 하시면 주변에 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그런 어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선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도움 받으실 만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오늘도 순간순간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보시면서 깨어있는 순간들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되셨다면 좋아요, 나눔, 구독해 주시고 10월 8일이네요. 10월과 11월에도 많은 급변하는 어떤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그래도 거기에서 올라오는 나의 두려움과 불안에 끌려가지 마시고 언제나 깨어있음으로 함께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정화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용기 내고 실천하는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또 소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